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삼성 또 초격차 5나노 공정으로 CPU 시장까지 장악, 놀라 뒤집어진 미국, 삼성 반도체로 일본 밟고 유럽까지 장악하려는 상황에 놀라 뒤집어진 일본,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결국 또 5나노 공정을 해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알려진 암과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 시놉시스와 함께 협력해 5나노 EUV 공정을 활용한 차세대 서버용 시장을 장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의 인텔이 독점해온 시장인데 서버를 작동시키는 데 두뇌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데이터 센터, IoT 및 5G와 관련해 서버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시장을 인텔보다 앞선 공정을 활용해 시장 진입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번 시장 진입이 미국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바로 미국의 기업인 시놉시스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협력을 통한 시장 진입이기에 독단적이지 않다는 점이 삼성에겐 가장 이점이 되는데요. 실제 삼성이 독단적으로 CPU 시장까지 치고 들어갔다면 미국의 견제를 아마 크게 받았을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시장 성장률이 또 높다는 게 삼성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블루오션이라는 것입니다. 연평균 약 8% 수준으로 2030년까지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런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시장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 삼성이 꼭 잡아야 할 이유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5나노 공정을 활용해 암 그리고 시놉시스와 협력해서 발표할 제품명은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최근 AMD가 인텔과의 경쟁에서 이변을 보여준 것처럼 두 설계 회사와 협업해 최신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 진입을 한다면 AMD가 현재 인텔을 뒤집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독점 체제가 깨지는 것이죠. 다음으론 삼성이 또 독일 미넨에서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이번 미넨에서는 여태 다른 나라에서 삼성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점이 보여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유럽은 현재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두 모여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 당연히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시장에 떠오르는 아이템이 바로 뭐죠? 바로 5G와 자율주행입니다. 따라서 유럽은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 솔루션 및 최신 노드를 활용한 파운드리 공정에 정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을 정도로 이번 삼성 미넨 파운드리 포럼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아마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회사 브랜드 네이밍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바로 경제 대국 중 한 나라인 일본이 직접 공격을 가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의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 삼성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 사업부로 분사를 한 당시에는 대형 고객들에게 아주 많이 크게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파운드리 사업에 리스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고객 다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분사를 하면서 독립을 한 것인데 최근 들어 그 리스크를 오히려 점점 더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이 오히려 고객사를 찾으려고 했던 반면 최근에는 사실상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겸줄 만한 회사는 삼성뿐이라며 오히려 고객들이 직접 삼성을 찾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2019 독일 미넨 파운드리 포럼에는 작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유럽 전 지역의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한 설계 업체들인 팹리스 업체들과 파트너사들이 참여했고 실제로 본인들의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본 행사를 통해 본인들 자체 부스를
만들어 공개한 기업도 약 기존보다 70% 정도 증가해서 삼성도 그 관심에 사실상 놀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초 비메모리 2030이란 전략을 발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들어와 사실상 삼성의 반도체 모든 사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심보로 우리나라와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을 공격한 것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외에는 그 대안이 크지 않아 일본의 공격은 이렇다 할 만한 피해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인들의 분노만 세운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잘 알지도 못하는 국제관계 사슬을 본인들의 억지와 한국에 대한 그저 분노를 풀기 위해 행동했지만 역시 먹히지 않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와는 다르게 이번 유럽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이 강조한 것은 이전 행사와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자동차, 컨슈머 및 5G와 관련된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메인스트림 공정은 조금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완전 공피평 실리콘 인슐레이터라고 불리는 Fully Deflected Silicon on Insulator, 즉 줄임말로 FDSOI라는 공정입니다. 실제 웨이퍼 뒷면에 아주 얇은 고순도의 절연막이라고 불리는 이 옥사이드층, 즉 산화막을 올리고 전자가 통할 수 없게끔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웨이퍼를 붙이는데요.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올리고 웨이퍼를 붙이는 겁니다. 두 개의 웨이퍼가 하나의 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채널에서 생길 수 있는 누설 전류를 막아주게 되어 전력 효율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지루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결론은 앞으로 EUV와 더불어 당분간 파운드리 시장에서 강력하게 먹힐 기술을 현재 삼성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8나노 이 FDSOI 공정은 ST마이크로사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ST마이크로라는 곳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14나노와 8나노까지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 자체 기술로 만들고 있다는 점은 10나노 미만의 노드를 하고 있는 곳이 삼성과 TSMC밖에 없기에 사실상 FDSOI라는 이 공정의 경쟁력은 삼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 장중 5만원의 벽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당 5만원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 메모리 수요의 견고한 상승,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선점 및 갤럭시 폴드까지 좋은 판매량을 통해 실적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5만원의 벽을 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텔과 AMD 때문인데요. 이 인텔과 AMD 두 업체는 현재 CPU 시장의 사실상 양대 산맥입니다. 경쟁자가 더 이상 없죠. 특히 인텔이 강력하게 끌어오던 이 CPU 시장을 최근 들어 AMD가 이를 박박 깔고 좋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 판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CPU의 두 공룡의 싸움의 수혜를 또 삼성이 보게 생겼습니다. 최근 적절한 가격과 높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가성비로 밀고 나오고 있는 AMD에게 인텔은 바짝 긴장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CPU 생산에 있어서 물량을 조절하지 못해 시중 CPU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문제까지 만들 정도로 생산 능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하의 인텔이 반도체 공정 능력을 지속적으로 다운스케일링 시키지 못하고 계속 22나노, 14나노 공정에 몇 년째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굉장히 인텔에겐 뼈아픈 팩트 때리기였는데요. 실제 인텔이 말하는 반도체 공정과 삼성 그리고 TSMC가 말하는 미세화 스케일링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AMD는 현재 TSMC의 7나노 공정을 활용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CPU가. 인텔이 너무 정도의 길로 가려다가 사실상 시장 확대에 실패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천하의 인텔도 AMD의 점유율 확대와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나올 CPU를 파격적으로 낮춰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i7, 9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말도 안 된다는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인데 수급까지 안 돼서 역대급 가격을 찍을 정도로 높았죠. 특히 서버용 CPU인 18코어 18개
코어 제품은 작년 기준 거짓 $2,000에 출시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엔 이 제품을 최신 공정을 활용해 약 50% 정도 낮춘 약 $1,000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인텔이 이렇게 CPU를 AMD와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PC와 서버 수요가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메모리 수요는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바꾼다고 메모리가 얼마나 바뀐다고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정말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D램 수요에 있어서 약 30% 수준을 PC가 차지할 정도로요. 결국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겠죠. 맛집에는 항상 손님이 많은 법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모든 업체들로부터 영원히 맛집이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